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제6대 광역시 서울 집값은 계속해서 격차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점점 더 가중되면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서울로 매도를 하고 올라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을 투자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1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책들 그리고 알짜배기 물건들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이슈 분석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소개해 드릴 물건 2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권으로 가볼 예정인데요.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 그리고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 중심으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 궁금증, 물건에 관한 고민들, 개인적인 고민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죠.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오네요. 바로 시작할게요. 네,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굉장히 유명하신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주택임대사업자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이번 정부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다가 또 중간에는 이제 또 폐지한다는 등 또 다른 방법으로 없애겠다는 등 혜택을 축소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기존에 현재 사업자 이제 임대 의무 기간에 남아 있는 사업자들 특히 저 등록 말소된 것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지만 아직 남아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 등록하셨거나 이제 그 주택임대 사업자의 혜택들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감면뿐만 아니라 실제로 종부세라든가 아니면 양도세 이런 것들 건강보험료 할인 이런 것들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조금 더 귀찮은 일을 많이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번에 8월 18일 이후부터 또 시행되는 건들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아직 사업자 기간이 남아 있으시거나 새롭게 신규 등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있는 거고요. 이미 저 사업자 기간이 만료가 돼서 말소가 된 분들한테 전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신설 의무조항이고요. 아직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거나 사업자가 죽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8월 18일 이번 달이죠. 이번 달은 8월 18일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부터는 모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증보험을 듣는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또 현재 저 조건도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사에서 보증을 서고 보증보험사에서 보증을 선 부분을 이제 은행에서 이제 대신 지급을 하고 나중에 이제 청구를 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보험사는 두 회사입니다. 일단 공기업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이렇게 두 군데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서울보증보험사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업무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료율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이 지역에 이 보증보험사에 의뢰를 했다가 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예 HUG 해당 지역에 지사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관계 기관이 있다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가셔서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을 받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건 법령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8월 18일 이후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작년에 이제 만들어 놨던 이 보증보험 관련된 내용의 그 개요들, 그 내용들의 적용 대상들을 보게 되면 조금 불합리한 것들이나 아니면 현재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다. 그래서 지난 7월 14일 날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리면서 실제적으로 수정 가결된 건이 있습니다. 물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결이 됐다 해서 결정나는 건 아니고요. 이번 달에 22일 날 본회의를 통과가 되게 되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될지 아니면 또 현재 다시 수정이 될지 그건 더 지켜볼 필요 있으면 그렇지만 국토교통위원회의 7월 14일 가결된 건을 보게 되면 당초에는 현재 보증보험을 들지 않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실제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탈법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닌 다음에 징역을 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 굉장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없애고 2천만 원을 실제적으로 2천만 원이라고 기준을 잡지 말고 보증금의 10%, 현재 임대 보증금의 10% 해당되는 금액을 과태료로 물리자. 그 대신에 실제적으로 보증금의 10%라 하더라도 상한선은 3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3천만 원이 그러니까 보증금의 10%가 3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3천만 원 넘는 것들은 무조건 3천만 원까지만 받는 걸로 최대 3천만 원만 부과하는 부분으로 신설을 하자라는 내용이 이제 수정이 가결이 된 거고요. 실제적으로 보증보험 미가입을 했거나 아니면 현재 2차례, 3차례 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거짓으로 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3회 이상 현재 이거 보증보험을 갱신하는 조건에서 계약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증보험 들어야 되는 부분을 불응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또 실제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조건 신고를 불이행해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 임대보증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을 두 가지를 이제 추가를 시킨 거고요. 보증보험의 가입 의무자는 실제적으로 보증고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모든 사업자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현재 등록 기간, 임대 의무 기간을 다 채워서 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로 등록하셨거나 임대 의무 기간이 남아 있으신 분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럼 보증 수수료는 누가 낼 거냐? 원칙적으로는 이제 75대 25. 그래서 현재 7.5대 2.5에서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내긴 하나 뭐 이거는 제가 느끼는 부분에 있어 임차인이 25%를 낼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사업자가 전액 납부하고 나중에 임차인에게 받아라 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임차인한테 받지 못할 경우는 더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점이 언제부터냐? 실제적으로 이제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자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무조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작년 8월 18일 이후에 내가 새롭게 신규로 발급받아서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물건 등록을 그 이후에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즉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2020년도 작년 8월 18일 이전의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실제적으로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8월 18일 이전까지만 계약갱신을 하게 되면 보증보험을 안 들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 건에 대해서 임차인과 굉장히 또 얘기를 분분하게 또 하신 경우도 많다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8월 18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게 되면 실제로 보증보험에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2021년도 올해 8월 18일 이후에 체결된 갱신이라든가 신규 계약은 무조건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주택이냐? 민간건설 임대주택부터 해서 분양주택 전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동일주택단지 100호 이상 주택을 매입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택도 다 포함되고요. 임대사업자를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오피스텔도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증 대상 금액은 어떠냐? 원래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의 전액을 이제 보증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금액만 또 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보증보험의 대상 금액은 전체적으로 이제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 모든 임대 보증금 중에서 계약금 중도 만약에 해당 건물이 검사 준공 전이다 한다면은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만 계산하는 거고요. 이미 입주해서 뭐 이제 준공이 떨어진 물건 같은 경우는 전액이 되겠죠. 그렇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담보권이라든가 설정 금액 어떤 기준을 잡냐면 현재 그 주택에 담보 설정 금액이 있고 또 주택 보증보험, 주택 그 전세금이 있다 한다면은 그거 두 개 합친 금액과 실제적으로 현재 이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 공시가격, 주택가격의 60%를 계산을 했을 때
그걸 뺀 금액에 얼마가 되느냐를 또 계산을 하겠죠. 그 나머지 금액만 또 들면 된다는 얘기고요. 일부 보증, 실제적으로 전체 보증은 원칙적으로 하지만 일부 보증을 들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은 뭐냐면요. 근저당이 없어야 됩니다. 그 물건에 근저당, 내가 빌린 돈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보다 선수인의 제한물건, 실제적으로 압류라든가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해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의서 첨부 시 해당 요건이 충족되게 되면 요거는 예외사항을 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이 아닌 현재 임대 보증금과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근저당 금액 합쳤을 때 주택가액과 뺀 나머지 그 차액에 대해서만 들기 때문에 보증료가 그만큼 줄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전세와 월세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로 전환을 해서 전세가액으로 계산을 해서 진행시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세, 월세 다 해당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됐건 간에 가압류가 들어가서 경매 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일부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우선 변제권은 서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보증금에 해당됩니다. 5천만 원 보증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증금이 낮은 5천만 원보다 낮은 뭐 현재 월세 같은 경우는 실제 다 해당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 서울을 뺀 서해종시와 용인, 화성, 김포 같은 경우는 4,300만 원이고요. 그다음 광역시도 들어가겠죠. 광역시 같은 경우는 과밀 억제권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을 빼고요.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이런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2,300만 원까지가 우선 변제 금액이고요. 그 밖의 지역 같은 경우 2천만 원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우선 임차인한테 먼저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채권, 채무가 관계가 이해관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이 금액만큼은 무조건 먼저 돌려줘야 된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7월 14일 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본회의가 통과돼서 법령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대로 이제 상정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보증 요건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부채 비율이라든가 아니면은 해당 임대주택의 압류, 가압류, 근저당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주택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은 보통 주택가격은 실제적으로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으로 하고요. 준주택 같은 경우 이제 오피스텔과 이제 뭐 이제 다중시설도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지역들 같은 기준시가로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9억 원 미만인 경우는 130%, 그다음에 9억 원부터 그 이상 되는 것들도 130에서 120%,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9억 원 미만은 170%, 그다음에 나머지 160, 150%가 들어가고요. 말씀드린 대로 준주택 같은 경우는 120%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연립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인 경우에는 주택가격은 3.9억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130%가 되겠죠. 130% 3억 9천에 60%를 잡는 겁니다. 3억 9천에 6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을 발행을 하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전에는 이제 현행 같은 경우는 이것도 상정된 내용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했는데 이제는 개정을 등록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현재 상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길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제 사유가 신설됐습니다. 임대보증금 가입 신설 의무가 의무 조항이긴 하나 면제되는 조건은 뭐하냐? 첫 번째가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사업자 보호법 8조의 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 아까 말씀드렸던 5천만 원, 4,300만 원, 2,300만 원,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가 되는 거고요. 임차인이 보증회사 또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이거는 면제되는 부분이고요. 또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보증회사에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 같은 보증보험을 증권을 발행을 해서 보증 수수료가 나올 테지만 그 보증 수수료를 임대인이 전액 다 납부했을 경우에는 면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신설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지켜보실 필요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기 등기인데요. 이거 사업자들한테는 해당되는 내용이고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기획 남아있으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부기 등기를 해서 이 주택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표시를 해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까지 부기 등기로 해서 기존 등기 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민간임대주택법상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건설 임대주택 우선 분양 전환,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분양 전환 대상은 실제로 먼저 선임대 후 분양되는 물건들이죠.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현재 제외가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그 내용 자체를 봤을 때도 현재 가압류라든가 가처분 등이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꼭 부기 등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부기 등기 신청 시기는 이것도 이제 시기가 따로 있는데요. 2020년도 12월 10일, 작년 12월 10일 이후에 등록된 주택은 현재 바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작년 12월 10일 이후에 등록된 물건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등록한 물건 같은 경우는 내년 12월 9일까지가 유예기간입니다. 내년 12월 9일까지. 내년 12월 9일까지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유예기간 중에 2022 12월 9일까지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는 부기등기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등록한 후에 말소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민간 임대주택 등록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거기에 말소는 본인이 또 다시 등기소 찾아가서 말소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이런 형태로 말소와 등기는 본인들이 가서 하셔야 되고 일정 수수료가 발생된다는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임대사업자들한테 조금 귀찮은 일들 조금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택에 관련된 법령 사항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개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영실 소장님을 통해서 임대사업자 신설 의무 조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개인적인 상담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상담까지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소장님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는 언제쯤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5, 6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더 오르면 올랐지 더 떨어질 이유가 더더욱이 없습니다. 뭐 현재 그 사전 청약을 해서 뭐 경쟁률이 몇 대 몇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대체제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몰린 수요들 뿐이지 그것이 꼭 현재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청약 때까지도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본청약 물건까지 그대로 또 진행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현재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참고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부동산 시장 내년부터 진행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대선부터 해서 대통령이 바뀌고 정책이 바뀔 테니까요. 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투자를 좀 꺼려셨던 분들이 많은 상담들 또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이런 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가 아니고요. 1대1 상담입니다.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두 가지 물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물건 먼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에서 도보로 9분인데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도 인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구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5억 4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인데요. 소장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강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뺀 나머지들 연립부터 다세대 다가구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부터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시기를 타서 지금 현재라도 좀 내가 투자를 한번 적극 고려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서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면 신축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2호선, 3호선 교대역 남부터미널을 같이 이용하고요. 실존형이 40.5제곱미터부터 앞마당부터 테라스까지 있는 공간들 굉장히 내부 구성들이 좋습니다. 5억 4천만 원부터 6억 5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초동의 고급 주택가들 현재 밀집형으로 해서 단지형의 고급 주택가가 굉장히 많고요. 학군 수요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개발 호재라든가 희소성 높은 또 신축 부지다 보니까 강남에 현재 신축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희소성 높은 거고요. 또 보유를 하게 되면 당연히
탁월한 재테크까지 가능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 2호선과 3호선 같이 이용할 수 있죠.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재 소초-IC와 반포-IC 구간이 그만큼 활성화되기 때문에 수혜 지역이고요. 거기에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연결된 부분부터 해서 장제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서초 사당 방백권역까지 같이 가까워졌죠. 그리고 또 양재권역 같은 경우는 현재 업무 시설들이 집중되면서 그 주변이 또 현재 인구 구성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헤란로와 그 주변에 또 재건축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주변이 굉장히 변화가 많이 일어난 지역이고요. 거기에 학군 수요가 좋죠. 서울고등학교, 서초중학교, 서초고등학교까지 중고등학교들을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이 주변은 걸어서 학교를 다닐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군 수요가 꾸준하게 흘러넘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단지라든가 서초봉 법원단지, 그다음에 종합병원부터 고속버스터미널 또 예술의 전당까지 연결되면서 그 주변에는 예술과 관련된 또 아트밸리 가로수길이 같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만큼 특화된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발달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은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이어서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지역 어떤 여건이고요. 반포IC와 서초IC 구간이 복합예술단지와 주거상업시설이 만들어지고 저런 형태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주거 편의성이라든가 주변에 주거 또는 업무 시설들이 확충되면서 직장인 구성들이 상당히 좋아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롯데가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주변에 이제 편의시설과 판매시설 같이 만들어지겠죠. 직장인 구성들이 더욱더 좋아질 거고요.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부터 테헤란로 강남대로까지 연결된 부분에 직장인들 업무단지가 계속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최육세권이죠.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도 현재 최육세권, 역세권 고밀도 개발 지역, 청년 임대주택부터 해서 호텔부터 그 주변에 공연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져요. 복합단지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6억 5천만 원까지고요. 현재 전세는 4억 5천만 원부터 5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월세도 3천만 원 보증금에 120에서 150만 원 정도 이상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억 1천만 원부터 2억 6천만 원 대출 활용하시면 약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현재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게 되면 갭 투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심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거주하기도 좋지만 투자하기에도 좋은 물건 서울지역 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에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물건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도 강남입니다.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인데요. 도보로 약 3분 거리, 역삼역에서 3분 거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시세는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고요. 소장님, 이 물건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테헤란로고요. 테헤란로에 현재 최육세권입니다. 강남역과 역삼역 이용할 수 있고요. 도보로 2, 3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입지적인 여건이 우수하고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자들이 입주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역삼역과 같은 라인으로 강남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 주거용이나 업무용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약 26.19제곱미터에 1.5룸부터 해서 현재 원룸까지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3억 1,700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굉장히 초저가입니다. 그리고 5,700만 원에서 8,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수요가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 산업 구조가 또 변화가 생기면서 그럴 수밖에 없죠. 첨단 산업이라든가 4차 산업의 중심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가치도 높아지는 거고요. 또 상권이라든가 직업군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만큼 공실이 없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상에 보시더라도 현재 삼성동 복합개발지구도 현재 바로 지척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역삼역과 강남역,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되면서 당연히 그 주변에는 현재 유동인구가 더욱더 늘어날 테고요. 롯데타운이라든가 주변의 재건축 단지, 역삼 IT 창업밸리부터 해서 벤처 창업가들, 1인 창업가, 청년 창업가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원룸이라든가 1.5룸을 또 원하는 경우가 많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다 보셔야 되고요. 또 이 주변에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2030 젊은 세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상권이 이제 젊은 상권들이 살아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는 현재 깨끗한 역삼동에 있는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고요. 주변에는 강남역과 역삼역부터 해서 주변에 있는 인프라들, 또 현재 전철 노선부터 해서 광역교통 버스망들, 경기권으로 나가는 광역교통 버스망들이 대부분 다 이 지역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서 인구 이동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보시고요. 교통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시설부터 해서
행정시설 또 법원단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종합병원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현재 완결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가격이 연일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도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또 투자 가치까지 또 이제 임대 수익과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복합단지가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숙박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업무시설까지 같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당연히 이제 업무시설 관련된 직장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겠죠. 그만큼 이 주변에 어떤 주거로서의 오피스텔들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GTX 노선과 연결된 A 노선, C 노선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 현장들이 다 있고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하 영동들의 통합 개발 통해서 당연히 주변이 그만큼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역과 강남역까지 지구단위 계획구역까지 같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표시된 부분이 상업지역인데요. 본물권도 상업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 용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는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전세도 가능하죠.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5,700에서 8,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는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105에서 120 이상 나옵니다. 굉장히 고수익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억 4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 대출 활용하시게 되면 5,700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초소형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신축 완료된 주거 업무 겸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까지 살펴보셨고요. 추가적으로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주택까지 궁금한 부분 있으신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네, 부동산 온에어 2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물건에 관해서 궁금증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문자 있습니다. 유료 100원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2부에서도 두 가지 물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분석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입니다. 주변 환경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리시 교문동에서 3룸 다세대 주택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서울의 중심지 마포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홍대 신촌 주요 상권뿐만 아니라 직주 근접 입지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죠. 마포구 아현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 분석부터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경의중앙선 양원역에서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중랑 IC 등 도로 교통망 여건이 좋습니다. 시세는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2부의 첫 번째 물건은요. 구리시 교문동의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애입니다. 요즘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많이들 걸리는 거 또 고민도 많이 실 텐데 사실 아파트 가격이 8월 달에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죠.
해서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1순위로 알고 1번으로 알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 금액 작은 거를 이제 입지 조건이 좋은 쪽으로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서울 시내에서 서울권에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너무도 많이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나 또 너무도 먼 거리에 있는다라고 해서 조금 주춤한 것도 있지만 이제는 3기 신도시를 통해서 수도권으로 지금 조금 외곽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지요. 수도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3기 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같이 맞물려서 재개발에 지금 활기차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 지금 현재 구리입니다. 구리의 교문동에 있는 다세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렇게 구리의 교문동이라고 하면 서울하고 바로 경계에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망원에서 또 내지는 신내에서 구리를 넘어갈 때 6차선 도로에 지금 현재 도로가에 있는 그런 교문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철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경인중앙선의 양원역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이곳에서 지금 현재 교문동에 말씀드리는 이 다세대 주택에 대한 부분은 상봉으로 간다면 지금 1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3룸입니다. 우리가 그 다세대를 보셨을 때 이제는 원룸에서 투룸으로 넘어가고 투룸에서 쓰리룸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원룸에 1인 가족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했지만 이제는 좁다라는 느낌 때문에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쓰리룸에 화장실 2개 겸해 있고 모든 게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용 면적이 54.48이다 보니까 실사용 면적은 거의가 28평형에 지금 현재 달하고 있고요. 시세가 지금 4억 8천에서 4억 9천 형성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지금 전세금도 상당히 높습니다. 신혼이라든가 또 내지는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대 투자 금액은 1억에서 1억 1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교문동의 투자 포인트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교문동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재개발, 재건축으로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창지구라든가 수택지구라든가 거기에 또 따르는 딸기원 1, 2지구가 지금 현재 개발 사업에 지금 현재 한참 기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구리라고 하면 교문동인데 구리에 지금 시내 쪽으로 나간다면 조금 우리가 있지만 구리의 교문동에서는 고속도로망이죠. 우리 구리에서부터 지금 현재 강변북로를 탄다거나 고속도로를 타는데 중부고속도로를 탄다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진입이 좋다라는 부분. 앞으로의 지금 현재 구리에 8호선이 됩니다. 송파에서부터 지금 별내까지 가는 부분이 8호선이 연장이 돼서 앞으로 강남에 가는데 30분이면 충분하게 다룰 수 있는 지금 현재 8호선도 연장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대중교통 이용했었을 때 우리가 전철을 이용하면 망원역에서부터 양원역에서부터 망원동 상봉역으로 통해서 7호선, 6호선, 7호선 다 탈 수 있어서 어디든지 강남이나 강북이나 시내 중심이나 가는데 전철로도 가능하고 버스를 타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라고 해도 충분하게 편리하게 생활 환경에 갖춰져 있는 교문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의중앙선 양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지금 함께 살펴보고 계시고요. 바로 인접한 지역이 이제 서울이기 때문에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지만 또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주변 환경은 이제 우리가 진입하기에 얼마만큼 빠르게 갈 수 있는 알겠죠. 첫 번째 강남에 오는데도 지금 강남에 자동차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강남도 거의 한 30분이면 다 올 수 있고요. 하남 미사에 대한 부분도 여기도 한 20분이면 가더라고요. 다산 신도시 지금 현재 우리가 구리라고 하면 다산 신도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또 별내 신도시 지금 한참 청약을 하고 있는 왕산 숙주 거기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도 한참 지금 개발 진입하는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곳에서 전철을 탔었을 때 양원역에서 지금 현재 탄다라고 하면 바로 약수를 거쳐 홍대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경의중앙선은 파주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양평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경의중앙선입니다. 하지만
상봉까지 나가면 이곳에서 6호선, 7호선, 1호선 모두 탈 수 있기 때문에 시내 진입하거나 또 내지는 강남을 진입하는데 거의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하게 달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나름대로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생활의 조건도 이미 아울렛이나 대학병원이나 구리시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대학병원 바로 옆에 있고요. 구리시청도 바로 옆에 있고 도매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지만 여기서 조금 나가서 상봉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내놓으라 하는 아울렛이나 또 내지는 마트나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서 생활에 대한 부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리시 교문 등이 집중받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재개발 재정비 사업이 또 있기 때문인데요. 별내선 연장 등 교통 호재도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리라고 하면 강변북로를 타고 지금 강남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구리를 가는데 30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롭게 들어가는 지금 별내선 복선 전철이 한강을 지금 저희 지하 사업을 끝나서 거의 2023년도면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강남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우리가 구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조금 더 하남보다는 조금 이렇게 못 미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남은 너무 많은 지금 현재 하남시가 올랐죠. 가격이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강남의 하남보다도 더 못지 않은 지역이 구리로 변신할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지금 암사동에서부터 구리시청을 거쳐서 지금 별내까지 가는 8호선이 된다면 충분하게 강남권이 될 수 있는 구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도 구리 포천가는 이미 개통이 돼서 굉장히 편리하게 구리 포천을 간다거나 양평을 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거의 한 30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로 인해서도 제2경부 고속도로가 또 하나 추가적으로 들어가죠. 강변북로 타고 또 내지는 중부고속도로 타고 제2고속도로를 탈 수 있게끔 지금 4통 8달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이렇게 우리가 송파를 간다거나 또 외곽순환 타고 남양주를 간다거나 양평을 간다거나 덕소를 간다거나 했었을 때 30분이면 달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지금 현재 추가된다라고 하면 제2경부고속도로가 세종까지 가는 겁니다. 제1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시간과 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었을 때 가는 시간을 놓고 보면 30분이 단축된다라고 하니까 고속도로의 진입에 대한 부분은 최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리이죠. 구리의 교문리인데 지금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건 사업으로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구리와 서울의 경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지역은 수택지구라든가 인창지구가 한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딸기 2지구와 1지구에 있는 그런 부분도 2지구는 지금 아마도 올 내에 관리 처분이 될 것이고요. 이미 지구 지정이 다 돼서 끝난 상태이고 1지구에 대한 부분은 아마 곧 지구 지정이 된다라고 보시는데 2지구에 대한 부분은 거의 한 1000세대 정도 되고요. 1지구에 대한 부분은 약 한 30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합치면 4000세대가 된 그런 부분에 구리와 서울의 경계 가운데 그동안에 개발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린벨트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도 많이 되고 거기서 진짜 지금 현재 산다라고 하면 올해 진전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구 지정이 아마도 내년에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건축 허가도 이미 다 여기는 아마도 곧 나지 않을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 가치는 충분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 구리는 강을 끼고 있습니다. 남양주라든가 또 내지는 구리시라든가 지금 현재 망원 쪽에 거쳐 있는 교문동이라든가는 강을 끼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여기가 아차산이죠. 광진구의 아차산 워커힐 쪽이에요. 거기와 지금 현재 구리시에 있는 아차산이 같이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을 끼고 있는 강동대교죠. 강을 띄고 있는 이 부분에 현재는 구리의 시립
도서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서관이 있는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한강변에 지금 도시개발로 인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2023년도면 착공이 들어가는데 나름대로의 축구장 2배 이상이 되는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구리의 관광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교문동 3룸 다세대 주택 투자 전략 살펴볼게요. 구리시 교문동은 3룸이라고 그랬지만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곧 재개발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사는 곳까지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3룸 화장실 2개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시세를 놓고 본다면 4억 8천에서 4억 9천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전세를 놓는다면 3억 8천으로 되지만 들어와서 사신다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현재 오피스텔 오피와 다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오피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다세대는 4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입주하실 때 지금 현재 자원을 넣고 하시면 되지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1억에서 1억 1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 구리시 교문동 3룸 다세대 주택 궁금하신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물건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강북권의 중심 지역입니다. 마포구로 갈 텐데요.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아현역 역세권 위치고요. 시세는 4억 7천만 원에서 4억 7천5백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요 업무 단지가 많고요. 접근성이 많기 때문에 직주 근접을 원하는 수요층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마포구 아현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지금 현재 아현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현동은 시내 중심이죠. 광화문, 충정로, 아현동 이렇게 같은 입주 조건이 갖춰져 있는 아현동 투룸 다세대입니다. 아현동이고요. 아현 역세권에서 한 3분이면 닿을 수 있는 역세권입니다. 투룸이고요. 모든 게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그 수납 공간이라는 부분도 별도로 더 있어서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좋게 건물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사 면적 39.29입니다. 층수는 모두 11층의 건물이고요. 가격은 4억 7천에서 4억 7천5백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전세는 지금 현재 4억 3천5백에서 4억 4천으로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3,500에서 4천만 원 투자하시면 되고요. 투자 포인트를 본다라고 그랬었을 때 우리가 아현동이라고 하면 입지 조건은 나름대로 시내 중심이지요. 이래서 아현 역세권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공덕역이라든가 서울역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는 입지 조건 갖춰져 있고요. 홍대, 이대 합정, 신촌에 여기에 상권도 있지만 대학생들로 인해서 대학생들 수요는 이미 갖춰져 있고요. 또 여기 업무지구에 대한 부분들 강화문, 종로 등에도 직장인들의 추여들이 충분히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연대, 이대 말씀 주신 대로 학교도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요도 많지만 업무 단지가 많기 때문에 광화문으로 인해서 직장인의 수요까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세한 입지 분석도 한번 살펴볼게요. 입지라고 하면 우리가 아현동을 놓고 봤었을 때 이 아현동에 대한 부분은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사통팔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100만 인구가의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시청 종로 광화문입니다. 여기는 이미 업무 단지로서 닫혀져 있지요. 서울역에서부터.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강남에 지금 현재 강남 온다라고 해도 바로 직주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용산 업무지구죠. 바로 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역입니다. 여의도 금융타운의 직장인들도 상당히 근거리로서 5호선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상암지구에 대한 부분 지금 방송국들이라든가 이런 DMC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갇혀 있어서 굉장히 아현역이라는 이 아현동에 있는 역세권에 대한 부분은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름대로의 학교도 실집되어 있고 또 내지는 교통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갖춰져 있는 그런 아현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현동의 입지 조건에 대한 부분은 이미 DMC에 대한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11만 평에 2015년도부터 조성하기 시작을 했죠. 우리가 요즘에는 아울렛 또 내지는 뭐 많은
백화점과 같은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굉장히 하는데 지금 현재 DMC에는 첨단 디지털 클러스터라고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산업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IT라든가 BT라든가 엔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로서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고 직장인들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여기에 방송, 영화, 미디어 산업과 디지털 콘텐츠까지 갖춰져 있어서 지금도 현재 상암에는 많은 인구들이 있지요. 하지만 같이 여기도 17만 평에 대한 부분이 현재 아울렛이 조성이 된다라고 해요. 신세계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조성이 되면 또 하나 여기 입지 조건이 상당히 클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입지적인 장점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에게도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이어서 기다리고 있는 개발 호재 소식 들어볼까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DMC의 인근에는 대지가 26,440제곱미터로 인해서 개발이 지금 현재 한참 불을 붙고 있죠. 이곳에 지금 백화점, 영화관, 오피스, 복합이 쇼핑몰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우리가 지금 서울에 이런 몰 같은 것이 지금 현재 거의 뭐 하남이라든가 또 내지는 좀 떨어져 있는 고양이라든가 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 제일 근접할 수 있는 DMC 쪽에 상암 쪽에 들어온다라고 그랬었을 때 지역 경제에 지금 현재 발전이 될 것이고 문화생활에 대한 부분도 중심지가 충분하게 될 수 있어서 주변에 지금 시가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향후에 그래서 가치가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상암에는 또 내지는 성산대교 쪽에는 또 아현 쪽에 같이 연결되겠죠. 월드컵 대교가 지금 신설입니다. 아마 지금 8월달, 지금 현재 8월달이죠. 2주가 접해 있는데 지금 개통이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교통체증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왕복 6차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는데도 성산대교가 공사를 해서 조금 불편함은 있었습니다만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면 6차선 길이로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증산로라든가 양평이라든가 서부 간선도로 또 서부의 고속도로까지 진입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입할 수 있으면서 성산대교의 그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게끔 개발 호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아현동은 충정로 옆에 서대문 옆에 서울역입니다. 이 서울역에 지금 현재 이게 도심의 강북에 지금 그 북부 역세권 개발이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죠. 내년이면 첫 삽을 뛸 수 있게끔 착공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공사죠. 서서문에서부터 지금 현재 서울역에서부터 용산까지 이뤄지는 북부 역세권이기 때문에 같이 지금 아현동, 충정역, 서울역 같이 어우러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하나의 지금 도심입니다. 강북의 코엑스와 같은 지금 현재 약 면적이 35만에다가 40층 이상의 지금 현재 5개 복합단지가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역이 노후가 되고 철도가 위에 있고 해서 굉장히 소리도 시끄럽고 주변이 굉장히 개발이 빨리 돼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이 되면 같이 충정로, 아현동도 어우러져서 지금 현재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역에는 지금 현재 GTX가입니다. GTX가 가는 곳에 투자하면 나름대로의 이게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GTX B 노선과 GTX 지금 현재 A 노선이 지금 서울역을 옵니다. 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서울역까지는 15분에서 지금 현재 20분까지면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서울역에서부터 다시 우리가 마석이나 성남이나 지금 삼성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현에서 강남을 간다라고 하면 25분입니다. 하지만 아현에서 광화문 가면 10분이면 갈 수 있죠. 서서문에 가는 데는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교통의 조건은 갖춰져 있지만 GTX가 지금 이렇게 2개 노선이 서울역에 거쳐서 간다라고 그랬었을 때 조금 외곽으로 가면 우리가 그만큼 충분한 앞으로의 개발의 호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익을 볼 수가 있고 아현동에는 지금 북아현과 아현에 지금 뉴타운이 있죠. 같이 아현동에 지금 2구역이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 내년이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6차선, 8차선 앞에 버스 노선 빼고 6차선 앞에 있는 지금 현재 이 다세대도 아현 2구역이
이렇게 지금 현재 1,400세대에 이루는 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엮어서 11층의 건물에 대한 부분도 어우러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아현동에 있는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투자 전략은 지금 현재 대로에 있다라고 그랬죠. 대로에 있는데 11층 건물입니다. 11층 건물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4억 7천에서 4억 7천5백에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 5억 미만이죠. 조금 좋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5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조금 괜찮은 가격이고요. 전세가 4억 3천5백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3,500에서 4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다가 이 두 가지 물건 궁금하신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전화 주시면 되고요. 개인적인 1:1 상담, 좀 개인적인 자금적인 상황 뭐 그런 것을 다 고려하면서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주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벌써 8월인 만큼 이제 하반기에 대한 시장 짚어드릴 예정인데요. 유망지역 임장 활동부터 자세한 부동산 알아보기까지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선착순이니까 이 또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대표님을 만나보실 수 있는 1:1 소중한 기회입니다. 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원하시는 분들 방송 끝난 후에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